이거 여성 필러도 좀 언급을 알다 못한 놈이 나서가지고 뭐 지가 한번 해보기나 했나. 유방이 하는 거를 보고 아 야 여기 써보면 되겠다고 했고 야 그럼 우리 질 쪽에다 해보면 좋겠네. 서로가 맞게 쓰는 거죠 이제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산 백병원 비뇨약과 민권식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섹스 칼럼니스트 윤수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 들어 여성의 질필러가 꽤 성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여성 질필러 외에 당연히 남성 필러도 간단해서 인기를 끈다고 해 솔깃한 심정으로 몇몇 영상을 시청했습니다. 예전에는 남성 확대술이라 하면 자신의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적 방법이나 실리콘 삽입 수술 등을 들어봤는데 이제는 주사 한 방으로 물건을 키울 수 있고 시간도 10에서 20분, 통증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? 혹시 박사님도 음경 확대를 고민하는 남성 환자가 올 경우 진피를 이식하는 수술과 필러 삽입 중 어떤 방식을 주로 권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. 광고처럼 안전하게 빠른 시간에 원하는 길이와 두께를 키워준다는 남성 필러. 정말 안전하고 효과가 좋을까요? 환자분들의 기대치는 안전합니다 이라면은 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. 그렇죠. 꼭 그렇지는 않은데 과거에 저는 음경 확대 수술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 좀 오해를 말아야 될 내용인 게 부인의 예를 들어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음경을 확대하는 수술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기대가 아무리 길어봐야 3 내지 6개월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였죠. 음경 확대의 목적이 좀 다양하죠. 큰 페니스에 대한 어떤 남성의 기대치라는 것은 글도 제대로 남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나오는 토기들을 봐도 남들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. 단순히 여성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 주위에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걸 했든지 뭔가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랬겠어요. 크기가 작은 사람을 크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확대술은 의미가 있습니다. 다만 저는 늘 그리 얘기하거든요. 제가 음경을 작다 좀 키워달라. 제가 보면은 아이고 제 거보다 큰데 왜 꼭 확대를 하실라나. 그런 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. 왜? 그 사람들은 생각이 굵기도 이래야 되고 겉으로 봐서 멋있어야 되고 그렇죠. 기두도 이리 커야 되고 비례해서 다 모여서 맞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 맞추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. 예. 기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일 처음 이제 시도된 게 이제 지방을 주입을 하고 지방을 살점 덩어리로 해서 안에 집어넣었어요. 피하에 음경 피하에 넣고 했는데 지방을 주사기로 뽑아내서 액화시켜서 주사로 밀어넣어서 한 거거든요. 어찌 말하면 그게 아마 필러의 가장 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게 거의 1900년 정도 1899년쯤 되는데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진피를 음경 피하에 넣어서 음경을 확대하는 시술이 뭐 거의 전부였습니다. 지방을 주입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. 지방이 흡수가 잘 됩니다. 그러니까 살 빠지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, 거기도? 근데 살 안 빠져도 죽어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게 생착을 하면 되는데 생착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점점 흡수가 되는 거죠. 내 몸에 있는 걸 떼내자면 내 몸 어딘가에 또 딴 데서 수술해서 떼내서 이 안에 넣어야 되니까 또 그게 기술적으로 좀 쉽지도 않고 그 살이 살아야 되거든요. 집어넣은 살이. 혈관도 없는 상황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좀 안 되고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찾아낸 게 유방에 넣는 필러들을 아이디어를 삼아서 이제 좀 적용을 해본 거죠.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잘 못 넣다 보니 한쪽에 몰리기도 하고 또 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술도 늘고 넣는 위치 이런 걸 다 과학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. 5년 10년 전부터는 기두에도 어떤 필러를 넣어서 기두도 좀 크게 만드는 또 더불어 또 기두 감각도 떨어뜨려서 조루도 또 고치게 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된 거죠. 아니 또 진피를 떼서 음경 피하에 말아 놓다 보면 진피 두께만큼 다 두툼해질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음경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요. 음경의 크기를 밴드처럼 살점을 떼놔가지고 균질하게 넣으면 뭐 모양새가 될 겁니다. 근데 그런 식으로 떼내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되게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좀 떼내게 되거든요. 가운데는 좀 몰리고
바깥쪽은 얇아져서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은 곤봉 모양으로 만들어요.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, 사실. 그렇죠. 실린더처럼 이렇게 돼야지.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. 그게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필러를 한 거예요. 네. 이분께서는 필러냐 아니면 진피 삽입하는 거냐라고 따져본다면 필러를 권해드리고 싶어요. 아는 그 피부과 의사분이 이제 피부에도, 그러니까 얼굴에도 필러를 집어넣지 않습니까? 하시는 말씀이 필러를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맞은 사람은 계속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 효과 때문에.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 음경 필러도 왠지 이것도 반영구적은 아닐 것 같거든요, 느낌상. 네, 자기가 원래 이제 필러를 키운 크기를 알잖아요. 이제 그걸 만족했는데 다시 쪼그라들면 6개월마다 맞아야 된다 이러면 그렇게 수십 번 거기를 찔러도 정말 괜찮을까? 예. 괜찮아요. 왜냐하면 지금 앉아서 내가 특정 부위를 20-30분 찌른다면은 거기에 많은 상처를 받겠죠. 그 이번에 예를 들어 서너 번 찔러가지고 주사 넣고 또 뭐 최소 못해도 빨라도 6개월 늦으면 1년 반 이후에 또 그 부위에 또 몇 번 그렇다고 내가 찔렀던 그 부위를 다시 그 근처를 찌릅니까?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처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. 제가 이제 필러가 낫다고 말씀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안정성입니다. 안정성. 과거에 이 진피살을 피하에 넣었을 때는 감염도 오기도 쉽고 또 그 살이 살지를 못해서 뭐 죽고 그래서 그 상부에 있는 덮고 있는 살도 같이 죽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이제 얘기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요. 잘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한번 일어나면 광범해지고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. 사람 몸을 두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안정성이 문제입니다. 제 농담삼아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이제 주식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로우 리턴이라도 로우 리스크를 택하는 게 내 거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거든요. 내 음경이 한번 상하고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는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. 거의 없다 부작용이 라는 말만 믿고 나는 부작용이 절대 안 생길 거라고 믿는 게 나는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필러를 훨씬 이제 높게 친다는 거죠. 이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면 그냥 마취하고 한 10분만 하고 바로 일상생활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수술입니까? 그렇죠. 아, 그래요? 사실은 이건 수술이라기보다 시술에 가깝죠. 시술. 얼굴도 마찬가지잖아요. 네. 잠시 찔러넣어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빼고 뭐 이래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2-3일 동안 가만히 누워 있으라면 그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? 그건 아니죠. 똑같은 얘기죠. 여기도 그러잖아요. 다만 얼굴과 여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얼굴은 비교적 살이 두껍고요. 네. 그 정도의 피하에서 그냥 적당히만 밀어내는 정도면 되거든요. 측정하기가 쉬워요. 주름에 의해서 홈이 파진 부분을 적당히 밀어 올려주면 끝입니다. 음경은 그 밑에 어떤 상태로 집어넣든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. 올라오는 마지막 결론만 보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뭐랄까 일종의 파이프 형태의 구조물을 주사를 넣어서 어떤 액체나 뭔가의 충전재를 넣어가지고 매끈하게 전체를 다 둥글게 만든다. 그게 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피부가 얇아요. 피부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층이 있거든요. 이 층에 어느 층을 찌르냐에 따라서 이 살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. 이제 잘하는 사람은 그 층을 잘 맞추어서 주입하면은 큰 탈이 없고 재질의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집어넣느냐. 필러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.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 진피 분말을 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 섞어서 집어넣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인공으로 만들어서 넣는 게 있어요. 인공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 물질 자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겁니다. 히알루론산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는 화학물질이에요. 그냥 화학물질인데 비교적 우리 몸에서 뭐 염증 반응이나 화학 반응이나 이런 걸 잘 안 일으키고 몸 안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간의 그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좀 딱딱해지고 흡수도 잘 안 되고 혹은 흡수가 잘 되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내 몸 안에 있는 물질하고 같아요. 내 몸 안에서 그 물질을 파괴시키고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자동 천천히 줄어드는 겁니다.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도록 만든 거는 한번 집어넣으면 안 없어져요. 좋겠나 싶으잖아요. 그렇죠. 또 안 넣어도 되니까.
비용도 절감하고. 근데 잘 넣으면 되죠. 만약에 잘 못 넣었으면. 그래서 지금 부작용이 생기고 위에 상부에 있는 살이 죽으려고 하면 안 죽도록 빨리 그걸 제거를 해내야 안 되겠어요. 그렇죠. 열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. 반면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뭐 잘못되고 울퉁불퉁하고 이러죠. 정말 안 하겠다면은 그냥 기다리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요. 왜? 서주로 흡수되면서. 그렇죠. 이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전하냐를 따지면은 오래 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효과와 안정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시소의 양쪽 끝에 있는 것 같아요. 안정성을 높이면 빨리 흡수될 경향이 강하고 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기가 쉽고 오래 가게 만들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 좀 약간 좀 딱딱해요. 그러니까 사람 살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무엇이 좀 흉터살 같이 뭐 좀 뻣뻣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거든요. 저는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 필러로 정말로 환자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에 그대로 키울 수 있나?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. 예를 들면 나 20cm 만들고 싶은데요. 그러면 약간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음경의 확대와 음경의 연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. 음경의 연장은 필러로 지극히 힘들어요. 나름대로 연장도 됩니다 해서 뭐 귀두 밑으로 뭐 좀 넣거나 귀두 쪽에 좀 많이 넣어서 좀 앞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. 필러는 부피 쪽에 좀 관심을 둔다. 둘레를 확대한다. 는 쪽을 좀 더 높게 쳐야 높게 정도가 아니라 막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진피 수술이랑 필러를 같이 하면 시너지가 더 날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술 앤 필러 뭔가 느낌상 상상해보면 이게 효과 훨씬 좋을 것 같은데? 막 이런 꼭 필러만 넣어야 된다. 꼭 뭐 피하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뭐 이걸 할 수도 있는데 필러를 넣는 이유가 진피 조직을 음경 피하에 넣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자는 뜻이거든요. 그렇죠. 수술해가지고 이미 그 부작용을 리스크를 다 안고 그 다음에 또 좀 깔아앉으면 또 그 밑에 또 다시 또 필러를 넣어가지고 한다. 그거는 서로의 장점을 다 버리는 거예요. 단점을 안을 가능성이 더 높죠. 필러는 들어가면서 살과 살 사이를 벌리면서 자기의 공간을 찾거든요. 요때 혈관이 가는 이 혈관들을 상처를 주면서 탈이 일어나게 만들어요. 근데 이 진피가 들어가 있는 이 살들은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잘 살면 되는데 혈관이 제대로 못 살고 적당히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필러들이 들어가면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혈관들까지 마저 끊어서 더 문제를 일으킬. 그러니까 정상살에 필러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. 근데 뭐 절대로 하면 안 된다. 뭐 그런 거는 아니죠.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안 권할 겁니다. 아마 제 생각에는. 이것도 나중에 챙겨보면 꺼내 쓸 말이 있을 겁니다. 잘 모르겠는데. 원래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할 때 하는 얘기보다 일이 짜투리라 하는 말이 더 말이 많고 더 그래요.